자, 무효를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나요? 계약을 달말로 뭐라 한다? 그것을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법률 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이 있고, 성립했냐 안 했냐? 성립했다? 그러면 뭘 본다? 효령 요건을 보고, 효령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갖췄으면 뭐다? 유효. 갖추지 못했으면 뭐다? 무효. 또는 뭐다? 취소. 이렇게 무효 취소.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봐, 무효와 취소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이다. 이게 중요해.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성립조차 안 하면 불성립이죠. 무효 취소 유효란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고요. 그 다음에 유효냐 무효냐 취소는 법률행위의 종류이다.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는요, 수에 따라서, 의사표의 수에 따라서 단독계약 합동행위, 효력에 따라서요, 유효 무효 취소 세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문제예요. 첩계약을 하는 것은 첩계약, 법률행위가 아니다. 첩을 두기로 계약을 했어. 법률행위가 아니다. 응? 법률행위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법률행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슨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 103조 위반이잖아요. 우리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어디에 있어? 효령 요건에 있잖아요. 그래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 그러면 여러분요,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뭐죠? 정답이 몇 번이죠? 법률행위가 아닌 것 정답 몇 번이요? 3번이요. 왜 3번이죠? 문제가 나와.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찾아라. 법률행위가 아닌 것 찾아라. 다 아닌 것 같아. 한놈 뭐 살인했다든 거나 뭘 했다 그러면 다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요. 청부 살인을 조건으로 돈을 주기란 약정 뭐 이런 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 찾아야 되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왜? 뭘 찾아야 돼? 법률 규정? 괜찮아.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법률 규정, 괜찮아요. 법률행위하고 비교되니까 법률 규정, 좋아. 또, 응? 불성립?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정답은 뭐로 나오냐? 인간관계로, 인간관계. 알았죠? 무슨 관계? 인간관계로 나온다. 인간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유효, 무효, 취소, 성립, 불성립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언제나 보면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친구하고 약속하는 거, 부부간에 약속하는 거, 부자지간에 약속하는 거, 친구하고 같이 등산 가기로 하는 거, 회사 동료끼리 술 마시고 가기로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유효, 무효, 취소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닌 거, 그러면요, 그것은 인간관계를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무효라고 나오죠? 무효. 무효는 뭐다? 무효는요, 3대 원칙.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무효는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무효는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요. 그 다음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해. 여기서 누구든지는 뭐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을 무효 취소 해제하죠. 해제 후에 이행을 청구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에 보면 나 때문에 허가가 나 때문에 불허가가 나서 무효가 됐어. 그럼 내가 잘못했죠. 그럼 나는 잘못한 사람도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언제까지 나죠?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아까 우리 무권 대리의 추인. 그래서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이렇게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효가 있고, 무효에는 상대적 무효하고요. 그 다음에요, 절대적 무효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요. 상대적 무효는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절대적 무효는요, 절대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상대적이다. 절대. 상대적은 뭐가 있죠? 상대적 뭐가 있어? 107조하고 몇 조? 108조하고 107조, 108조. 딱 두 가지가 상대적 무효예요.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원칙이니까 아닌 것만 보면 되죠. 상대적 무효. 우리가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절대적이 아닌 거 뭘 물어봐? 상대적을 묻는 거잖아요. 그럼 107조, 108조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절대적. 다문이는 다 절대적.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면 나올 수 있냐면 확정적하고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원칙적 무효는 확정적,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 없어. 나머지 다 확정적이니까. 원칙은 확정적, 절대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요, 여기서 유동적인 게 뭐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구역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다?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있죠? 유동적, 유동적 지금 무효로 보는 거예요. 무효. 알겠죠? 무권대리하고 또 뭐가 있어?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소유권 유보매매, 소유권 유보매매, 소유권 유보매매. 또 뭐가 있다? 시기, 시기도 유동적 무효가 돼. 알죠? 시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여기는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문제가요, 다음 중에서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반면에서 법률행위가 확정적이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여기가 뭐, 여기다 뭐를 더 얹어야 돼? 여기 유동적 무효이고, 또 여기 유동적 뭐가 있어? 유동적 유효가 있죠. 유효. 유동적 유효를 뭘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죠. 취소. 취소하기 전까지를 뭐라 한다?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거 봐. 이걸 이제 묶어. 묶어가지고 다음 중에서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이 아닌 것.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뭐죠?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 유동적인 것, 이 말이죠. 유동적인 것이 아닌 것. 뭘 물어봐? 확정적을 묻잖아요. 그럼 물을 때는 이것도 다 유동적 무효고 여기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일단 다 유동적이잖아요. 유동적인 게 다 유동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무효냐 취소냐 정확하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유동적 유효는 취소를 얘기해. 취소.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아시겠죠? 유동적 무효는 토지거래 허가, 무권대리, 정지조건, 소유권 유보부, 시기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것을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또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알았죠? 어떤 경우는요,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은, 법률 효과가 유동적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상대적. 상대적은 107조, 108조밖에 없거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무효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무효와 취소 중에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요, 무효와 취소 중에 여전히 지금 계속 2년 동안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고 있어.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이게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여기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을 할 때는요, 먼저 뭘 받고?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여기는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여기는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청구권,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는 체결이고, 여기는 허가고, 이렇게요. 자, 지금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2월 1일 계약을 체결이죠? 여러분, 계약을 체결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을 허가를 받아서 했을 때 이렇다, 이 말이죠.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무슨 행위를 한다? 채권행위를 하죠. 채권행위고요. 채권행위를 뭐다?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 부담행위고, 의무가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이행의 문제를 안기죠. 그런데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죠. 그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이렇게요. 이게 여러분요, 몇 번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판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론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 결론은 다 판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원래 허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원래 허가를 받는 것은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 왜? 허가 받았는데 왜 시험에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다음 주가 맞는 것은 등기하고 대금만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가 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허가가 있으면 이런데 허가를 안 받았다, 이 말이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나중에 허가를 받아. 허가를 언제요? 10월 1일 날 허가를 받아.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유동적. 유동적. 항상 원칙이야, 원칙. 유동적 뭐? 무효. 이렇게. 유동적 무효. 이렇게. 유동적 무효.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허가를 받았죠. 언제? 10월 1일 날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유효가 돼.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이게 중요해. 이걸 뭐란다? 소급이라고 얘기를 해. 소급.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여러분 종기사법에서 보면 토지거래 허가 나오죠. 그 종기사법 토지거래 허가는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허가는 뭘 얘기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를 신청해서 나올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국가 기관하고 관계, 그건 공법이죠. 그냥 공법이니까요, 두 사람이 어떻게 허가를 신청하고 어떻게 또 뭐죠 청문하고 뭐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기각을 하면 또 어떻게 또 이의제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절차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토지거래가는 이런 몇 문제 나오죠? 두 문제 나오죠, 중개사법에서. 그런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1대1의 관계죠. 그러니까 1대1 관계니까 뭘 묻는 것이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가 나올 때까지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게 우리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중개사 법령에서는 뭐다? 그것은 갑하고 을하고 국가기관 간의 관계, 공법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차를.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 실제법적 관계를 따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은 뭐다? 계약은 체결했는데 허가가 없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인데 허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허가가 없으면 채권행위 뭐요? 의무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행을 뭐 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채무 불이행이 그래서 없죠. 다른 말로 뭐다? 이행 지체가 있다 없다? 없죠? 없죠? 해제 못하죠? 소멸상 못하죠? 원상회복 못하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법률행위의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나요 지금?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느냐? 허가가 있기 전에 또는 유동적 무효일 때 이런 말이 나와. 허가가 있기 전이니까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뭐다? 이행 청구 못하고 이행 지체가 없고 채무불이행 없고 해제를 못하고 손해상 청구 못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못하고 그 다음에 채권행위가 없으니까 여기서 등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물권행위가 있어 없어? 물권행위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당연히. 물권행위가 뭐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허가가 없으니 무효니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물권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요, 을이 갑한테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계약금.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계약금은 세 가지예요. 허가가 전이다, 허가 전, 또는 여기 불허가다, 불허가, 불허가 처분이 있다, 허가 전, 불허가. 또는요, 올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잖아요. 해약금으로 추정해. 알겠죠? 허가 전이죠? 허가 전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이런 유동적 무효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뭐가 없어? 의무 없죠. 이행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을이 만약에 갑에게 계약금 준 것을 갑은 반환할 의무가 없죠. 을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요, 여기요, 반환 청구를 한다 못한다? 반환 청구를 못해. 알겠죠? 확정적으로 불허가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죠. 아니 우리 계약이 무효이면 부당이득으로 뭘 한다? 반환해야죠. 그래서 반환할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자, 해약금이죠. 해약금은 뭐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허가가 뭐든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해. 허가가 있고 없고 중요한 거죠. 허가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가는 중요하잖아. 뭐가 중요해요? 중도금이 중요해. 중도금. 우리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는 언제까지예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래서요, 중도금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요, 허가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허가가 있으면 그럼 큰일 나. 항상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이런 말이야.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그럼 뭐야? 아직 중도금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 알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 계약금을 준 상태라도 허가가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OX, X. 허가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중도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갑하고 을하고. 그러고 나서 뭘 한다? 둘이 협력을 해. 협조를 하죠. 협력을 했어.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온다?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은 뭐를 하고? 갑은 등기를 청구하고, 을은 갑은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등기를 청구하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대금하고 등기는 뭐라 한다? 이것을 주된 의무라고 그래. 주된 의무. 이 주된 의무는 두 가지가 있어. 주된 의무를 불이행하면은 계약을 해제하고, 주된 의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알겠죠? 주된 의무. 그런데요, 여기 협력 의무를 뭐라 한다? 협력 의무를 부수적 의무라고 그래. 이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죠?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없어? 해제할 수 없어. 이게 아주 중요해. 시험에 해제할 수 없어. 부수적 의무. 그래서 그럼요, 여기 부수적 의무가 어디 나오냐? 또 나오냐? 해제권에서 동일하게 나와. 해제권에서 부수적 의무는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뭐다? 봐봐. 협력을 해달라고 했더니 갑이 을한테요. 을이 뭐라 하냐? 을이요, 등기를 해주면 협조해 줄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뭐 할 수 있어? 소구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없고, 동시행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소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없다,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협조한다. 등기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다. 이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거의 대부분 여기서 시험이 나고요. 확정적으로요, 확정적 유효인 것이 있어. 두 가지. 확정적 유효는 딱 두 가지 암기해야 돼. 뭐? 지정해제. 지정해제를 해. 두 번째는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뭐를 하잖아? 재지정을 하잖아. 재지정. 이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돼. 그런데요, 확정적 무효인 것이 있어. 확정적 무효는 첫 번째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이렇게. 알겠죠? 여기 세 가지 뭐다? 불허가처분, 불허가처분, 확정적 무효. 쌍방이요, 일방 아니에요. 쌍방이 협력 거절을 해. 협력 거절 의사를 표시해. 봐봐. 협력을 해야 허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둘 다 협력을 안 해. 그러면 불허가가 나오겠죠. 여기는 봐봐. 소구한단 말이에요. 소송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협력을 안 하면 소송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때 그러면 협력을 할 때 소송을 청구한다는 말은 쌍방이 협력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일방만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일방이 거절할 때는 협조해달라고 소송을 청구하는데, 쌍방이 협력을 거절한 경우는 무효가 돼. 어차피 뭐를 못하니까, 허가가 나올 여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뭐 한다? 잠탈한다. 배제나 잠탈. 허가를 배제나 잠탈은 뭐냐?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배웠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아직 안 배웠어? 그럴 리가요. 1월달, 2월달 됐고 그런데 3월, 4월에 안 배웠단 말이죠? 1월, 2월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그러면 허가는요, 허가는 어느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죠? 어느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돼? 매매, 뭐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있잖아요. 언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알겠죠? 그때 받는다 이 말이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상행위, 매매라든가 지상권 설정과 같은 유상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증여와 같은 무산행위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 매매를 했어. 근데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짜고 우리 증여한 걸로 하자. 이렇게 증여한 걸로.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우리 둘이는 허가를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어 없었어? 그거를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느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같은 경우는 취득하려면 일정한 거주 요건이 필요해. 6개월 정도 거주 요건. 그런데 나는요, 이 농지를 꼭 사고 싶은데 나는 여기 원주민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원주민의 이름을 빌려서 계약을 해. 나는 그러면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나오면 허가가 안 나올 거 알아 몰라? 아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죠. 그걸 허가를 처음부터 배제했다, 잠탈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는 일정 면적 이상일 때 허가를 받아. 알겠죠? 예를 들어서 300평방미터 때 이상일 때 허가를 받는다 해봐. 근데 나는 지금 500평방미터 땅을 살려고 그래.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미리서 분할을 해. 250으로.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고. 그래서 우리 법에 뭐라 나왔어? 토지가 분할된 경우는 몇 개월 이내? 6개월인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래가 있기 전에 6개월 이내에 분할된 경우는 토지를 하나로 취급을 해. 알죠? 그러니까 분할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알죠? 그런 것들을 배제다, 잠탈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무효인 건 또 두 가지가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은 허가는 뭐죠? 효력 규정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이미 성취될 수 없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무효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나요? 이것을 무효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세 가지로 보면 되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요, 먼저 이걸 많은 걸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겠어? 다음 주에서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그럼 뭘 얘기했어? 이걸 얘기했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확정적 유효인 것을 먼저 암기하죠. 적은 것을. 지정해제.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물론 이것을 좀 더 설명하려면 좀 더 약간 복잡한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요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괜히 말 꺼내가지고 자요 봐봐. 자 여기요 2월 1일요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을 체결했는데 3월 1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 여기 문제. 여기서 계약 체결했는데 허가구역으로 아직 등기하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 받아, 안 받아? 이러면 토지거래 허가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럼 배워. 알았죠? 그럼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죠? 허가를 받는 거죠. 여기는 지금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3월 10일 계약을 체결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여기서 문제. 3월 10일 계약을 하니까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을 여기요 2월 25일로 소급 작성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있어 없어? 이것을 배제다 잔탈이라고 그래.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요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제 갑자기 4월 1일 날 지정해제가 돼. 지정해제가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것이야? 여기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지정해제가 됐어.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죠. 지정해제 됐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막걸리 한잔 하고 있는데 갑자기 4월 10일 날 또 허가로 또 지정돼. 또 이제 여기 또 다시 지정해. 다시 또 지정했어. 이때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왜? 이미 여기서 유효가 됐으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우리가 일부 무효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하고 무효행위 추인을 보면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요 희한하게 여기 시험에서는 시험이 그렇게 자주 나온 것은 아니죠.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시험이 뭐가 나오면 무효행위 추인에서 시험이 나와. 무효행위 추인. 알았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희한하게 무효행위 추인이나 이런 데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시험에 딱 나오면 거의 무효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한 90%는 무효행위 추인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딱 정리하면은 다른 데는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그래서 이 무효행위 추인은 특히 신분관계 뭐죠? 부부간의 관계죠. 둘이 동거하고 있어. 동거 중에요. 동거하고 있는데 일방이 혼인신고를 해. 그러면 그건 무조건 무효가 돼. 알았죠? 혼인신고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알았죠? 둘이 이혼했는데요. 갑자기요. 애들이요. 엄마 보고 싶다니까 엄마가 왔어. 엄마가 와서 빨래 주고 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늦어가지고 계속 빨래 하다 보니까 한 달간 살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요. 이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나아. 그냥 몰래 가서 혼인신고했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혼인관계를 항상 혼인 생활을 지속했다. 혼인관계를 지속했다 이 말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생활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혼인생활, 혼인관계란 말을 쓰지 않아요. 혼인이란 말을 쓰려면 혼인의 의사가 있을 때만 혼인이란 말을 써. 알겠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켰어. 그럼 추인으로 봐.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아니다 그랬냐면 둘이가 동거 중에 애가 태어났어. 둘이 동거 중에 애가 태어났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혼인신고를 했어.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하고 나서 아기가 태어났어.
판례가 말하냐? 아무리 혼인신고하고 애가 태어났어도 그건 추인이 아닌 것이에요. 애하고 관계가 없어. 혼인은 애하고 관계 아니잖아요. 양 당사자가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혼인의 의사란 말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혹시 신분관계에서 나오면 이런 거예요. 일반 혼인신고에서 그러면 안 돼. 근데 상대방이요 부부 생활을 유지했다. 혼인 생활을 부부란 말이 뭐예요? 혼인신고가 된 것을 부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부 생활을 유지했다.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추인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뭐죠? 혼인신고를 일반 혼인신고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법은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137조 보면 여기서 뭐다? 일부 무효죠. 자, 일부 무효는요. 원칙은 무슨 무효다? 원칙은 무슨 무효? 전부를 무효로 해. 전부를 무효하고요. 예외적으로요. 일부는 뭐라고? 무효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일부를 유효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률 행위가 하나로 되어 있어야 돼. 일체성. 그 다음에 나눌 수 있어야 돼. 분할 가능성. 당사자의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돼. 가정적 의사. 이것을 여러분 뭐란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것을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충적 해석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가능성이에요. 이 분할 가능성을 뭐란다? 이것을 가분적이다. 이렇게 가분적이다. 이렇게 가분적. 분할 가능성 가분적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분할 가능성 가분적이다.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불가분 그러면 절대 안 돼. 불가분. 그 다음에 여기 일부 무효죠. 이 무효를 취소로 바꿔. 일부 취소는 전부를 취소로 한다.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일부 취소라고 그래.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가 일부 취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고? 분할 또는 가분적이 돼야 돼. 불가분 그러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요 환매하고요 그 다음에요 전세권 하고요 그 다음에요 약관법이 있어. 약관법 16조. 환매에서 부동산의 환매는 모두 몇 년이죠? 5년이요 5년을 초과하면 7년이야. 몇 년으로 단축되죠? 5년. 전세권은요 몇 년이다? 10년. 10년을 초과하면 몇 년? 10년. 약관법은요 약관법은 어떡하죠? 약관법은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이다?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해. 일부면은 일부만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걸 137조다. 이렇게 얘기해.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일부 무효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일부 무효가 약관법이죠. 강행규정이에요. 약관법이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약관의 일부가 무효이죠. 약관의 일부가 무효면 어떡하죠? 약관법에는 일부만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되냐? 먼저 법규정을 봐. 법규정을 보고 법규정이 없으면 일부 무효의 법리.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는 뭐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약관법의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약관법에는 일부만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럼 법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법에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전부 무효로 가는 거예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이렇게 하는 것을 일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138조는요. 무효행위 전환이죠.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된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중요해요. 알겠죠? 그 예전엔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뭐 타인의 자를 데려왔다가 입양신고 친생자 신고를 하면은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하면 무슨 효력이 있다? 인지의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무효행위 전환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된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돼. 그 다음에 139조. 139조는요. 이거 좀 봐야죠.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이런요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자, 추인은 봐봐. 인정되는 것과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있어. 안 되는 것보다 103조, 104조, 그 다음에 강행규정 위반, 강행법규 위반이다. 인정이 되는 건 뭐가 있다? 인정되는 건 107조 비전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세 가지는 추인이 돼. 추인은 뭐다? 추인은 뭐다?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추인은 현재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나서, 알고 난 후에 해야 돼. 알고 난 후.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무능력자다,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술에서 뭐한 다음에 깨어난 후에 해야 돼. 술에서 깨어난 후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해야 된다. 의사표시 추인이다. 그 다음에요, 이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뭐로 본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말은 뭐예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뭐예요?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새로운 계약으로 이렇게요. 중요한 말은 이 무효행위 추인하고 비교되는 게 뭐죠? 비교되는 게 뭐가 있어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언제부터? 대리행위 시에 뭐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무효행위 추인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 다음에 무효행위를 추인하죠.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여기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다. OX. 효력이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죠. 무효인 거 추인했잖아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긴다. OX. X가 된다.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139조 몰아놨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무효는 추인을 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되니까. 알겠죠?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새로운 계약으로 봐주겠다 이 말이죠. 자, 지금 보면 여기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 2월 1일 날 가장매매를 해. 가장매매. 그럼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여기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등기는 무효이죠. 무효죠. 자, 그럼 봐. 이 가장매매는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 무효인 것이 2월 1일부터 무효는 영원히 무효가 돼. 이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효임을 알고 갑과 을이 10월 1일 날 추인을 했다 이 말이죠. 추인하면은 2월 1일 갑과 을이 체결했던 거짓말 계약이 이때부터 그 계약의 내용대로 진짜 여기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 그래서 갑이 을한테 새롭게 청약을 하고 을이 새롭게 승낙을 해서 계약이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 봐. 그것을 물어본다.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계약. 언제부터? 오늘부터?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오늘부터 이 말이죠. 오늘부터 새로운 계약. 그래서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이 나와. 당사자간. 그러면 당사자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해? 특정인과 특정인.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을 뭐라 한다? 이것을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 있다. 이 말. 당사자 간에는.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야. 당사자 간은 어디나 언제나 그것이요. 예를 들어서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한 당사자 간은 채권이고 채권은 임의 규정이고 그것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 있어. 그런데 원칙적으로 당사자란 말이 없다? 그러면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온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지만 채권적 소급. 채권적 그러면 인정되죠.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 있다? 그것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관계니까? 채권 관계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추인은 가장매매로 무효인 경우하고 또 하나는 비진의 표시로 무효인 경우하고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술이 만취했다? 의사 무능력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추인하려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추인을 해야 돼. 그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무효행위 추인은 뭐하고 연결되냐? 자요, 취소할 수 있는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말은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그 말은 아직 취소하기 전이에요. 취소 전. 취소 전이죠. 취소 전을 뭐라 한다? 이것을
동적 유효라고 얘기해. 현재는 유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을 취소한 후 그러면 취소래. 취소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슨 말 뭐가 돼? 확정적 무효가 돼. 무효가 돼. 이런 상태에서 추인하고 싶어.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 추인은 절대로 못해요. 왜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아직 취소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취소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미 뭘 했어? 취소한 후,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취소하고 나서 추인하려면 어떤 추인해야 되냐? 무효행위 추인으로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한 후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니까 추인하려면 뭐를 해야 돼? 무효행위 추인. 그럼 이해됐나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그럼 취소하기 전을 얘기해. 근데 취소하죠. 그럼 무효가 돼. 취소하고 나서 추인하려고 하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 돼.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취소를 안 해야 돼. 그럼 취소를 했다잖아요. 취소를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 취소한 후에는 그럼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을 해야 돼. 알겠죠? 어떻게 한다?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는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유무효는 뭐가 있다? 첫 번째 토지허가가 가장 양이 많아. 그 다음에 일부 무효,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취소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취소는 딱 정해져 있어. 첫 번째요, 취소는 뭐냐면 취소권자가 있어.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 취소권자요. 취소권자는 뭐가 있죠? 제한능력자, 그 다음 뭐 착오,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착오를 한 사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제한능력자는 뭐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 특히 미성년자는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런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할 때만 취소를 해.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그럼 취소를 못해. 동의를 받아서 계약했으면. 그러면 여기 취소권자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취소를 해. 그럼 법정 대리인 말은 아직 제한 능력자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의 임의 대리인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법정 대리나 임의 대리가 이렇게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 상속인. 그러면 상속인을 뭐라 한다? 이것을 포괄승계인이다. 이렇게. 포괄승계인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포괄승계인,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이요. 그 다음에 뭐냐? 이건 양수인 또는요 전득자. 이걸 뭐라 한다? 이 사람을 특정승계인이라고 그래요. 특정승계인도 취소하는데 특정승계는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돼. 취소권만. 계약상의 지위, 양수인, 매수인,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취소권자예요. 그래서 포괄승계 상속인이라든가 회사를 합병한 자,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특정승계인은 취소권만 그러면 돼야 안 돼. 취소권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양수인, 전득자. 임의 대리는요 원칙 안 돼. 원칙은 안 돼. 그런데 특별 뭐가 있으면 특별 수권이 있으면 돼.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시험에 뭐라 한다? 다음 중에서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사람, 그럼 무조건 임의 대리예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사람. 1번 미성년자, 2번 법정 대리인. 알겠죠? 3번요 상속인, 4번 임의 대리인, 5번 착오를 한 사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취소권이 없다. 여기. 그럼 여기서 문제요. 그럼 미성년자가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OX. 미성년자가 취소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OX.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OX. 자, 이런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취소하고 싶어. 추인하고 싶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성년자가 취소하려면 취소는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필요가 없어.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멋대로 취소를 해. 제한 능력자가 추인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피성년 후기자는 동의를 받아도 안 돼. 알았죠? 그러니까 시험은 미성년자로만 나와. 그냥 미성년자만 알고 있으면 돼.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 독자적으로. 추인은 독자적으로 못해.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년이 되거나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 추인이나 또는 취소를 한다. 또는요, 추인이나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취소를 못한다. 언제 추인하느냐? 아직 제한 능력자. 아직 제한 능력자일 때. 여기 뭐가 될 때? 성년이 될 때. 성년이 되면은 법정 대리권은 뭐가 돼? 소멸해.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추인이나 취소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능력자가 되죠.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권은 뭐가 돼? 법정 대리권은 소멸해.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나와? 법정 대리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한 능력자의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 항상 시험에 헷갈리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취소를 하면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한테 취소를 해. 상대방한테 할 때 어떻게 하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 다음에 을이 갑을요 사기를 쳐. 그럼 사기를 치면 뭐가 된다? 누가 취소권자다? 갑이 취소권자가 돼. 취소권자. 을은 누가 된다? 상대방이 돼. 을이 그것을 병한테 넘겨. 병한테 제3자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여기 갑이 있죠. 갑이요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을이 상대방이요. 상대방하고 계약을 해. 그래 을이 그걸 또 병한테 넘겨. 그걸 제3자라고 얘기를 해. 여기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했죠. 취소는 갑이 을한테 취소해. 을한테 취소를 해. 그런데 여기 병한테는 제3자죠. 제3자한테는 취소를 못해. 취소는 오직 을한테만 취소를 해. 알겠죠? 그러면 이 병은요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을 뭐라 한다?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해요. 상대적 취소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취소를 해. 을한테만. 오직 을한테만. 병한테는 취소를 못해. 전득자한테는 취소를 못해. 그럼 이 병은 선이이고 악이고 보호가 안 돼. 이것을 뭐라 한다?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를 해. 절대적 취소.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는 언제나 직접 상대방한테만 해. 알겠죠? 병한테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럼 병은 어떻게 되냐? 그건 누가 취소에 따라서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면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제한 능력자로 취소하면 병은 보호가 안 돼. 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중요해. 그걸 제3자 상대방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취소하느냐? 제척기간. 제척기간인데 왜 제척기간이냐? 취소권은 뭐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려. 이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제척기간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합의고 합의가 없으면 뭐죠? 10년인데 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어. 뭐라고? 제척기간은 취소의 원인된 사실을 안 날. 그래서 우리가요 사기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후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3년과 10년 중에서 먼저 빨리 끝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기간이 아니다? 출소 기간이 아니다. 출소 기간은 아니다. 여러분 출소 기간이 뭐가 출소 기간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봐봐.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여러분 점유보호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청구권. 왜 청구권이에요?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강,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에 걸려야 돼? 소멸시효에 걸려야죠? 소멸시효. 그런데 우리 법에는 뭐다? 소멸시효 걸린 것이 아니고 청구권인데 제측기한이 걸려. 원래 제측기한은 형성권일 때 제측기한이거든요.
근데 청구권인데 제청에 걸려?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 걸리죠? 이것을 무슨 기간에 간다?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취소권은 처음부터 형성권이고 당연히 제척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출소기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출소란 말은 뭐다?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취소권은요 소송을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걸 제척기간이다. 이 중에서 빨리 끝날 때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죠. 그러니까 내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10년이 경과됐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그 다음에 저 뭐가 있어? 그러면요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 이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어떻게 한다? 무효나 취소가 되죠. 무효나 취소. 그럼 무효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선의는 뭐만 한다?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요. 악의는 뭘 반환한다?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손해. 그래서 뭐다? 전부를 배상한다 이렇게. 여기 현존 이익이죠. 현존이라는 것이 뭐냐? 생활비로 쓰는 거. 생활비. 그 다음에 예금한 거. 예금한 거. 그런데 대여하는 것, 돈 빌려준 것은 현존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왜요? 대여해준 것은 못 받으면 현존이익이 아니죠. 받을 수 있으면 현존이익인데. 그건 차이가 좀 있어. 근데 아무튼 대여했다는 것은 아직 권리는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현존이익으로 봐도 돼. 그럼 이해됐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했다. 보증금이다. 이런 것들을 현존이익이다. 그래서 특히 생활비 우리 시험에 나왔죠. 미성년자가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 그러면 전부가 다 뭐가 있다? 현존이익이다.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특칙이 있어. 특칙이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만 말한다? 현존이익만 반환해. 선악 불문하고 똑같이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똑같아. 의사무능력자도 똑같이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원래는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나왔죠? 제한능력자만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판례는 의사무능력자도 마찬가지로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해. 여기까지 뭐란다? 취소다 이렇게. 취소. 억수로 간단하죠?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취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어야 돼. 자, 문제. 갑하고라고 취소의 원인이 전혀 없어. 둘이 계약했는데 취소의 원인이 없는데 우리 둘이 계약을 취소하자. 이렇게 취소하자. 취소의 원인이 없어.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가 아니야. 그런데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어. 그런데 둘이 합의로 취소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취소의 효력이 있다, 없다? 취소의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 취소는 법에 정해져 있어. 뭐만?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이 이외에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기로 했죠?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취소도 의사표시죠.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고 뭐라 할 수 있어?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소재기. 그래서 내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가 을하고 계약을 하면서 등기를 미리 세줘. 등기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취소하고 그 다음에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미성년자가 다짜고짜 취소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상대방한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어. 말소해달라. 다짜고짜.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자기는 그 계약을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는 말이 그 안에 뭐가 돼 있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포함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알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추인.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죠. 추인. 자, 취소할 수 있는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뭐 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됐죠 지금? 취소할 수 있는 걸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한다. 유동적 뭐라고 그래?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 유효.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자, 추인. 추인은 뭐다? 확정적. 뭐가 돼? 확정적 뭐가 돼? 유효. 자, 아까 얘기했죠. 한 번 확정되면은 더 이상 다른 걸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취소권의 포기. 취소권 포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취소는 건 뭐죠? 취소. 취소는 확정적 무효. 그러니까 취소를 했다는 말이 뭐다? 나는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 추인하지 않겠다. 왜?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추인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 취소.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뭐가 돼요? 확정적. 뭐가 돼? 무효가 되죠? 무효? 무효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취소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오케이.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 돼. 무슨 추인을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을 해야지. 무효행위의 추인을 해야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추인을 하면은 취소를 못한다. 취소하면 뭐를 못한다? 추인할 수 없다. 이때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못한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런데 뭘 할 수 있다? 취소하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어?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추인하려면 유효로 만드는 거죠.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야 돼? 소멸. 자, 취소 원인 소멸. 취소 원인이 뭐예요? 취소 원인이 뭐냐고? 아니 여러분 뭐죠? 기만 가져왔어요? 제한능력자. 니도 가져와. 알겠죠? 착오, 사기, 강박 있죠? 이것을 우리 취소 원인이죠? 그러면 취소 원인 소멸이면 뭐예요? 착오, 사기, 강박 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이것을 벗어난 후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강박 당한 사실을 모르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강박 당한 사실을 모르고 안 돼. 사기 당한 사실을 모르고 안 돼. 알겠죠? 추인은 반드시 강박 사실을 알고 착오인 사실을 알고 해야 돼. 자, 두 번째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돼야 돼. 그럼 능력자가 되기 전에 누가?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그 법정 대리인은 제한능력자 상태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 취소인 소멸이죠? 취소인 소멸. 두 번째 여기 말로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고? 알고. 세 번째 뭘 해야 돼?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의사 표시 이렇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고 그래. 여기서 다시 법정 추인은 뭐야?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뭐야? 법정 추인은 뭐야? 법으로 정해졌다. 말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잖아. 말로 안 한다. 첫 번째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알든 모르든 뭐 알 필요 없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 여기 의사표시 한다 안 한다? 안 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하나 있어? 뭐가 있어? 법정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오케이.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다시 뭘 하지 않고?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 일을 보류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놈 시끄러워 죽겠네. 뭘 국회를 한번 해보고 있다고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게. 제가 알든 모르든. 알겠죠? 됐죠? 그럼 여기 봐. 법정 추인은 전, 이, 경, 담, 양, 강이죠. 전이경, 담양, 강 이렇게.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죠.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그러면 이 강제 집행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만약에 이게 딱 나오면 다행인데 이걸 풀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강제 집행보다 압류나 뭘 했다? 압류나 뭘 했어? 가압류를 했다. 이렇게요. 담보 제공은요? 담보 제공보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근저당권 설정했다. 경계를 보죠. 경계는 뭐뭐를 소멸시키고 뭐뭐를 새롭게 발생시켰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 구체물을 소멸시키고 신체물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그런 말이 나오면 그걸 뭐로 알아들어야 돼? 경계로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6가지죠. 이걸 먼저 이걸 암기해야 돼. 먼저
먼저 그걸 암기해. 6가지. 전이경, 담양강. 6가지 먼저 암기했죠? 자, 그 다음에 봐. 이 6가지를 치속권자. 치속권자가 하면은 다 추인이에요. 추인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자, 치속권자가 하면 봐. 치속권자가 뭐다? 전분의 일별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증은 양도, 강제집행. 치속권자가 하면 무조건 다 추인이에요. 치속권자가 하면 무조건 다 추인이라고.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봐. 이제부터 2개를 봐.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하고,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의 양도. 양도하고 이 2가지.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하고, 이거 1번, 2번만 잘 보면 돼. 다른 건 다 볼 게 없어. 다른 건 봐봐. 다른 것은요, 이 6가지 중에서 다른 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다 추인이야. 그런데 이 3가지만 봐. 전부 이행의 청구하고 전부 다 일부의 양도죠. 여기서 상대방.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한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고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여기 이행이죠. 이행을 했죠. 누가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이행을 하죠. 상대방이 이행하면 이것은 아직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는 근데 이행을 했는데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뭐를 해요? 수령을 해요. 수령. 그럼 이거 뭐다? 추인이에요. 추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이것만 딱 알면 돼. 이것만. 법정 추인은. 이거 외에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 자, 이제 봐. 우리가 이러면요. 자, 추인한 게 있죠. 추인은 뭘 못한다? 취소할 수 없어. 그럼 시험에 이렇게 써봐.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은 뭘 물어? 추인인 것은 뭘 물어?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은 뭘 물어? 추인인 것은 뭘 묻냐고?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이걸 묻는 거잖아요.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뭘 물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안 해야죠. 그런데 시험은 뭐만 하면 된다? 여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추인이고 취소를 못하니까. 여기 봐봐.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하죠? 추인이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만 찾으면 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뭐다? 아직 추인이 아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을 했어. 이행. 상대방이 이행만 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행을 했더니 취소권자가 그걸 받아야 돼. 수령해야 돼. 수령. 상대방이 이행했더니 취소권자가 수령해야 돼. 뭐라고? 들었죠? 상대방이 이행하면 뭐죠? 취소권자가 뭘 해야 돼? 수령을 해야 추인이고 수령하기 전까지는 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가지로 나왔어. 우리 시험에 둘 다 나왔어.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다. 그건 추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부다 일부를 이행을 했어. 그랬더니 취소권자가 수령을 했어. 그럼 뭐다? 추인이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건 한 가지만 보면 되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죠. 내가 이행 청구했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은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봐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것은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봐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취소권자 이행 청구. 그러면 추인.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으면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단 말은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이에요? 상대방 이행 청구. 그럼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 추인.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아.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 전부나 일부를 이행.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행했더니 취소권자가 수령을 했어. 그럼 뭐가 된다? 추인이다. 됐죠? 법정 추인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추인이야. 법정 추인 이것 빼고는 전부가 다 취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알라고 하지 마. 다쳐. 알겠죠? 전이경, 담양강. 먼저 암기하고. 자, 2번째.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그러면 추인이 아니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을 했어. 추인이 아니다. 취소권자가 수령을 했어. 추인이다.
취소할 수 없다. 알겠죠? 이렇게.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 청구란 말하고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러면요, 법정추인에서 취소권자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 다 추인이야. 취소권자 나오면 잊지 마. 뒤에 취소권자가 다 5가지 취소권자죠? 그럼 다 추인이에요. 무조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그놈이 추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또는 상대방 이 말이 꼭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나오면 무조건 다 추인이라고. 그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취소권자가 나왔어. 그러면 가운데 하나가 딱 나와.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그놈이 정답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 이렇게 써 나오죠? 그러면 보면 상대방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것도 다 추인인데 아닌 거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상대방이 어쩌고저쩌고 다 추인이야. 근데 아닌 거 딱 3가지라고.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을 했는데 취소권자가 뭐를 해? 수령. 이 3가지만 암기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3가지만 암기하면 그것을 뭐란다? 추인이 아니고, 추인이 아닌 것은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무엇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취소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무효와 취소.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계속 연속 2년 2문제씩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조금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요, 어떻게 하냐? 짧게 콤팩트하게 짧은 시간 안에 강의를 드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 짧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O예요. 뭐 여기다가 무슨 말 해놓으면 시끄러워. 알겠죠? 그래서 일단 O에 있죠? 아무튼 오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